올해 내가 삼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 못지않게 약간 앞이 깜깜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지금 갑자기 속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것도 이혼 못지않게 약간 앞이 깜깜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인터뷰 영상을 올렸듯이 원하는 직종에 이런 요즘 되게 모던하고 영하고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되게 좋아하는 영상 같은 걸 올렸었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작년 8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을 시작하고 이제 한 2주 정도는 뭐 빡세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계속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제대로 일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꿈과 희망이 아주 가득 차 있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혼을 했고, 그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가 오스트리아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정말 순전히 그 회사 때문이었어요. 그 회사가 좋지 않았으면 사실 뭐 한국을 갔을 수도 있고 정말로. 그래서 어쨌든 그 회사 하나를 보고 버텼기 때문에 잘 하고는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의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매니지먼트의 문제가 어느 순간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말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에이전시, 광고 에이전시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항상 고객사한테 오케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냥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리는 동안은 일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제 회사에 갓 입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제가 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저도 동기부여 빵빵 되어 있고 막 일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항상 저희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이용을 하는데, 팀스로 이제 맨날 뭐 프로젝트 매니저들마다 다 채팅해가지고 내가 뭐 할 거 없냐, 일할 거 있으면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프로액티브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뭐 초반에나 그런 거지, 제가 지금 일한 지 한 7개월 차인데 7개월 내내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뭔가 실망감 같은 게 좀 들었고, 나중에 가니까 오히려 약간 평소 텐션이 이 중간이라고 하면 초반에는 이제 모티베이션 빵빵 돼 있죠?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떨어지더니 이제 일이 3개월 이상이 돼도 뭐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막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한테 뭔가 맡겨져서 좋긴 좋았는데 문제는 제가 한 게 그들 눈에 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는 뭐 제 잘못이라고 할게요. 제가 입사하자마자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고 한 3개월, 4개월 후에 뭔가를 하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좀 제대로 하길 바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약간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당사자한테. 일 못한다는 소리는 진짜 들은 적 없거든요. 그 호텔이나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 일을 할 때는 항상 제일 바쁜 시간에 저는 항상 투입이 됐었어요. 그런 시간에는 일 못하는 사람 있으면은 일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챙겨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시간에도 투입이 돼서 잘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현타가 세게 옵니다. 내가 이런 사무직을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내가 일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또 제대로 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제일 많이 들고요.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지금 잘린다고 공식화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 팀장이 갑자기 저한테 지금 회사에 없냐는 거예요. 근데 팀장도 홈오피스 중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저를 찾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홈오피스, 중간에 이제 홈오피스로 바꾸고 그러면은 원래 그룹챗에다가 나 지금 집에 가서 홈오피스 할 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는데 지금 상황이 그냥 제가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이러고 재택한다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집에 왔거든요. 뭐 물론 당연히 회사 컴퓨터는 항상 켜져 있죠. 그러더니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약간 살짝 딴지를 걸길래 무슨 일 있냐, 내가 지금 필요하냐,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혹시 내일 오피스로 오냐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오피스로 오는지 마는지 그런 거를 신경 쓰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미리 이렇게 그런 팀스 같은 데다가 홈오피스 할 때는 꼭 공지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제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내일 아무도 없어서 저희 팀 멤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래서 저 혼자 있으니까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으로 와야겠다 생각하고 오늘도 온 거였거든요. 내일도 없을 예정이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되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갑자기 사장이 저한테 그 아웃룩으로 태아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장님이 물론 출근하시긴 하지만 사장님이랑 뭘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딱 그거를 받는 순간 해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장이랑 방금 채팅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그냥 거기다 대고 바로 물어봤어요. 지금 얘가 나한테 태민을 보냈는데 나 잘리는 거냐고 대놓고 물어봤는데 아니 그냥 대놓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얘한테 뭐라고 따질 것도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하게 그렇게 될 것 같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워닝을 주는 거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냥 익십 당했어요. 지금 그렇게 제가 채팅을 보낸 지
거의 1시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고, 좀 저는 제가 이 팀장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너무 할 일이 없고 그런 게, 물론 이렇게 일을 하려고 달라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주긴 주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내가 뭘 챙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간에 할 일 없는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 잘릴까봐 걱정된다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팀장은 맨날 내가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자기는 팀원으로서 나를 되게 좋아하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될 거면 뭐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팀장 탓은 아니죠. 근데 좀 씁쓸하긴 하네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저의 계획은 뭐 이제 나중에 이 영상을 올릴 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계획은 일단 1년은 버텨보자. 왜냐면 최근에 2명이 잘렸거든요. 저보다 먼저 잘렸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친구들은 4월 초, 4월 말까지 각각 일을 하는데 그만둔 사람도 1명 있고,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요새 되게 뒤숭숭하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이 회사에서 1년은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1년을 버티고 한국 갈 때 얘네가 날 자르기 전에 그만두고, 그러고 쌈박하게 한국을 한 달을 다녀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플랜이 다 어그러졌죠? 11월에 꼭 가야 되는데 팀장이 딱 답을 안 하니까 잘리는 것에 대한 답을 내 말이 맞다고 긍정을 해주든 이렇게 답을 안 하든 솔직히 침묵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씁쓸하고 올해 내가 3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3제급으로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작년에는 이혼, 올해는 해고. 정말 회사가 어렵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길이 없으니 모르겠고, 진짜 좀 되게 그렇네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좋아해야 될지 그런 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혼 때는 더욱더 다 때려치고 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도 이거를 알고 나서 그냥 한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한국 가서 뭘 해먹고 살 수 있으면 이런 걱정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참 갑갑하고, 더군다나 오늘 엄마가 이제 5월 말 그쯤에 오시기로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팀장이랑 얘기하기 전이었는데 엄마한테 오면은 회사 구경도 시켜주겠다. 팀장이 엄마 데리고 와서 회사 구경 시켜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 딱 끊고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팀장이랑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씁쓸하고 속이 니글니글거리고 뭐 내일 또 가가지고 사장이 뭔 소리를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니까 자르겠죠. 어떻게 할 거야. 새로운 직업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원래는 한국 가면서 여기를 그만두고 이제 짤즈부르크를 솔직히 벗어나고 싶었어요. 짤즈부르크는 너무 잘 알고 그런 면에서 편하고 좋은 거는 당연히 있지만 뭔가 좀 더 큰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서 큰 도시로 가서 살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해서 1차적으로는 비엔나 아니면은 독일의 도시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것도 잘 솔직히 모르겠고,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제가 8월에 입주를 했고 1년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뭐 제가 아마 나가더라도 월세는 내야겠죠. 8월까지 1년치가 되는 날까지. 뭐 예를 들면 5월에 비엔나를 간다 하면은 또 이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은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여기 월세도 나가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러면은 집값만 비엔나에서 싼 집을 구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1000유로가 넘게 나갈 건데 여기가 집값이 한 600유로 정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 비엔나에서도 600유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1200유로가 나갈 텐데 당연히 이사하는데 이사하는 비용도 나갈 거고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꼬인 적이 없는데 정말 작년 올해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내일 사장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운을 반전시키는 그런 이벤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